에이. 제곱근의 뜻과 표현, 1단원이지, 1단원. 1단원. 자, 1단원. 제곱근.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이게 좀 됐잖아. 오래됐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A의 제곱근이지.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이 무슨 말이지? 이게 뭔 말이야? 현수가 뭔 말이지? 제곱해서 A가 되는 근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제곱해서 A가 되는 근. 보통 우리가 X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X라고 했을 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은 A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말 그대로 제곱을 해서 A가 되게 하는 그 X 값을 찾는 거지. 그게 이제 A의 제곱근이지.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만 들어보면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을 X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근이잖아. 요거 말을 계속 해봐야 돼. 해버릇해야 좀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근이란 말이야. 그걸 X라고 했으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쓰면 돼? X제곱은 4라고 쓰면 되잖아. 맞지? 그럼 제곱해서 4 되는 거를 뭘로 알고 있지 우리가? 2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2도 전체적으로 제곱하면 4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요때 이제 이 플러스 2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양수니까 별거 없지. 얘는 뭐라고 했어?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겠지. 음수니까. 그래서 보통 제곱근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플러스,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로 해서 양의 제곱근하고 음의 제곱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매번 이렇게 2하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나눠서 쓰기가 좀 번거로워서 요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x는 뿔마 2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지. 합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됐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제곱근 내용.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9의 제곱근. 자, 이거는 뜻이 뭐라고? 뜻. 현승아, 뜻이 뭐라고? 제곱해서 네. 9가 되는 그치. 제곱해서 9가 되는 근, 그 숫자, 그거를 이제 보통 x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돼? 식이. 세연아. x제곱은 9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만족하는 x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제곱해서 9 되는 거. 뿔마 3이 있지, 뿔마 3.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 두 가지가 나오지. 양의 제곱근 하나,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이거 어차피 시험은 내년에 볼 텐데, 이거는 중3 거니까 내년에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때 볼 텐데, 그때 이제 나오는 거의 1번이나 뭐 2번 정도의 문제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A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 중에 그 X와 A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좀 보통 첫 번째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너네가 이게 X제곱은 A다라는 식을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이야 뭐 바로 배운 거니까, 방금 전에 배운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게 문제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너네가 시험을 볼 때쯤이면 이 개념은 한참 지난 뒤겠지. 한참 문제풀이 하고 막 그럴 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서 딱 마주쳤을 때 은근히 좀 헷갈려. 이게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야. 뭐 x는 a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x는 뿔마 a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보기에 있단 말이야. 은근히 좀 헷갈려. 그래서 요것도 좀 많이 써버릇해야 확실하게 이제 기억할 수 있으니까 많이 써봐야 돼. 요거. 그래서 제곱근 9의 제곱근까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0의 제곱근은 어때? 이거는 해석하면 뭐라고? 제곱해서 0 되는 거. 그치? 0 되는 숫자. 뭐 있어? 일단 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은 0일 거 아니야? 그럼 제곱해서 0 되는 게 뭐 있어? 0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때? 제곱근이 몇 개야? 얘는 한 개지, 한 개. 그치?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곱근을 한 개를 갖고 있는 애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만 유일하게 한 개의 제곱근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두 개씩 나오는 거지. 됐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의 제곱근도 한번 해볼게. 이건 어때?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근이잖아. 그치?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식으로 표현하면 세연아, 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4.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있어 없어? 응? 없잖아 아예. 맞지? 왜냐면은 양수끼리 제곱을 해도 양수가 나오고 음수끼리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곱했을 때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곱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양수의 제곱근, 양수 요거 그러니까 A를 얘기하는 거야. A.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0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0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어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되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다시 양수의 제곱근 쪽에서 지금 우리 4의 제곱근하고 9의 제곱근 두 개를 했는데 얘네들은 사실 이제 4하고 9라는 숫자들은 제곱수잖아. 제곱수. 제곱수라는 게 뭐지? 제곱수. 제곱수는 어떤 자연수를 뭐 한 거야? 자연수를 제곱해서 만든 숫자를 제곱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1이나 4나 9 아니면 뭐 16이나 25, 36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은 전부 이제 자연수를 제곱해서 만든 애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제곱수라서 제곱해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제곱수가 되는 그 자연수를 찾는 게 쉽단 말이야. 맞지? 4라든지 9라든지 제곱해서 9 되는 거, 4 되는 거 찾는 거 쉽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제곱수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 같은 경우.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근을 찾는 건데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은 3이란 말이야. 맞지? 요건데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이제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건 모르잖아. 제곱해서 3으로 딱 떨어지는 건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학자들은 이거를 조금 이제 찾아봤단 말이야. 이 겁도 없이 그냥 막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뭐 1.5 같은 거 제곱을 해본 거지. 근데 얘 제곱하면 2.25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택도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좀 늘려서 1.6 제곱을 했더니 2.56이 나왔고 1.7 제곱 했더니 2.89가 나왔어. 오, 좀 이제 비슷해졌어. 그 다음에 1.8 제곱을 했더니 3.24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3을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3 되는 거는 요 사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71도 제곱을 해보고 그 다음 1.72도 제곱을 해보고 1.73도 제곱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봤단 말이야. 옛날 수학자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대. 옛날엔 계산기가 있어 뭐가 있어. 다 직접 해봤겠지. 그치? 그래서 옛날 수학자들이 수명이 되게 짧았대. 엄청 되게 빨리 죽었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거를 진짜 직접 다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찾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못 찾은 거지. 예. 근데 확실하게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어. 그치? 우리가 이미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요 x제곱은 3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은 원래 2차 함수에서 나왔지. 이렇게. 그치? 2차 함수에서 나왔잖아. 이 둘을 연립한 게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제곱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3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둘의 교점이 어때? 교점이 있잖아. 그치? 교점이 있잖아.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가 결국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존재는 한단 말이야, 무조건. 존재는 해. 근데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있으니까 요거를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는 건 아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그냥 기호로 표현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만들어낸 기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닌 애들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근을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곱수가 아닌 애들, 예를 들어서 뭐 17의 제곱근 같은 거, 17의 제곱근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x는 그래서 x제곱이 17이니까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는 뭐라고 하면 돼? 세훈아 뭐라고 하면 돼? 뭐 시키야? 그냥 루트 17? 뿔마 루트 17이지. 그치? 뿔마는 항상 붙여야 돼.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냐? 그럼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에다가도 마찬가지 제곱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제곱근의 기호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방법대로 이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만 씌워주잖아. 원래 숫자에다가. 그치? 이게 방법이잖아. 이 방법대로 그냥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는 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됐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해보면 여기 있는 놈은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인데 근데 루트 0은 그냥 어차피 0이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0하고 루트 0이랑 같으니까 그냥 루트 0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0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 루트 9하고 여기 있는 3하고 뭐 하다는 얘기야? 같은 거란 얘기지. 그래서 루트 9하고 여기 있는 3은 같은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미 같은 거니까 루트 9하고 3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 루트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잖아. 그치? 3의 제곱. 3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서 얘를 이제 루트 3의 제곱이라는 건 이제 3으로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제곱하고 루트가 이제 만나서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맹이가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잖아. x제곱이 4를 만족하는 x값은 뿔마 2라고 했는데 그럼 요거를 또 이제 제곱근으로 표현을 해보면 x는 뿔마 루트 4라고 할 수 있고 결국 루트 4랑 2랑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4하고 2가 같으니까 루트의 4는 또 2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2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다시 여기 루트 9가 3이라는 거를 3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3으로 이제 알맹이가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거든. 9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지. 틀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결과는 뭘로 나와? 결과는 3이지. 맞아? 마찬가지야. 여기도 4라는 거를 내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잖아. 틀린 건 아니지, 그지? 맞는 말이잖아. 그럼 이 결과가 마찬가지로 2가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성질이 뭐가 나오냐면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는 건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는
얘가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2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양수일 때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맹이가. 근데 음수일 때는 얘가 이제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2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3이라는 건 그냥 양수니까 알맹이가 그대로 나온 거고, 마이너스 3은 음수잖아. 그치? 음수니까 얘가 나오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3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치? 자, 그래서 요 성질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서 써보면, 여기다 써볼게. 자,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면서 a라고 쓸 수 있고, a가 만약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나와서 양수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다 무슨 수가 나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다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지금 마이너스 a니까 당연히 a가 음수일 때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a를 해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이건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것도 정리를 조금 해보면, 자, 우리 a의 제곱근이라는 거에서 a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은 a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 그런 게 좀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것도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제곱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a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해서 항상 두 개의 제곱근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a가 0이면 몇 개가 나온다고? 제곱근 몇 개? 한 개. 0. 0 한 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a가 음수면은 제곱근 몇 개? 0개. 그치? 아예 존재하지 않지. 됐어?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0이냐 아니면 0보다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가 좀 달라지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얘기해 볼게. 너네가 좀 이제 헷갈려 하는 건데, 자,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 아이고, 제곱근 a. 자, 이 둘은 다른 거다잉? 제곱근 a. 제곱근 a는 그냥 뭘 얘기하냐면 루트 a를 얘기하는 거야. 루트 a. 제곱근이라는 말이 루트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건 또 근호라는 말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제곱근 a라는 말은 그냥 루트 a를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제곱근 16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그냥 루트 16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만 얘기하는 거야. 앞에 뿔마가 붙는 게 아니라 양의 제곱근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루트 16이라는 건 루트 4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4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 4의 제곱, 16의 제곱근하고 다른 거야. 16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뭐야? 제곱해서 16이 되는 x값이기 때문에 x제곱은 16이고 x값은 뿔마 루트 16. 그래서 뿔마 4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야. 제곱근 16의 제곱근이 나왔을 때는. 근데 거꾸로 제곱근 16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루트 16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만 생각해 주면 돼. 요거 요 차이를 좀 많이 물어보니까 이것도 기억해야 돼. 알았지? 됐지?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제곱근 2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게 뭔 말이야? 제곱근 25의 제곱근을 구하래. 뭔 말이야, 세영아? 맞아, 그렇지. 제곱근 25면 이제 이게 5니까 루트 25라서 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뿔마 루트 5라고 쓰는 게 답인 거지. 됐어?
이게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걸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5라고 정리해놓고 5의 제곱근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 헷갈려 이거. 알지? 정리해서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성질. 이 성질이 조금 일찍 나오긴 했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성질을 좀 일찍 얘기하긴 했어. 자, 요 성질하고 또 다른 성질이 있는데 봐봐. 뭐 하나만 더 해볼게. 요거 한번 가볼까? 자, 우리 3의 제곱근을 한번 가보자.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거는 x제곱은 3이라고 쓸 수 있고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뿔마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지. 뿔마 루트 3.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고 이 밑에 있는 x값이 이제 근이란 말이야. 그럼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거꾸로 대입을 해볼 건데 일단 플러스 루트 3부터 대입을 해보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라고 나올 거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서 사라지면서 알맹이가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제곱을 해보면 제곱하고 이 루트랑 만나서 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앞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제곱의 영향을 받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2번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치? 근데 이 내용이 얘랑은 좀 다르다. 얘랑 좀 달라.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하고 루트 a의 바깥의 제곱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야. 요거는 오케이? 응. 자 봐. 얘 같은 경우는 안쪽 제곱 같은 경우는 뭘 신경을 썼냐면 요 a가 양수냐 음수냐를 좀 신경을 썼단 말이야. 맞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됐어? 그렇게 했는데 얘는 이 제곱이 안쪽에 적용된 게 아니잖아. 그지? 바깥쪽에 적용이 됐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없애주는 역할을 해. 그냥. 그래서 a가 그냥 나와.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나와. 그냥. 알맹이가 그냥 툭 튀어나와.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중3 때 배우는 이 제곱근에서는 a가 양수인 경우만 할 거야. 무조건. 왜냐면 아까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4 이런 거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잖아.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건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됐지? 물론 지금은 사실 양수밖에 안 해서 사실 니네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결과가 그냥 마이너스 4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알맹이가 그냥 나옵니다. 됐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예, 이건 나중에 배우긴 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거랑 이거랑은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은 사실 똑같이 써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어차피 여기 음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일단 다르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도 보면 이 성질에서 아마 조건이 나와 있을 거야.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그냥 a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그냥 a로 나온다. 근데 a가 양수일 때 라고 이제 조건이 아마 깔려 있을 거야. 거기 이제 성질을 보면. 맞지? 여기 나와 있잖아. a가 양수일 때 라고 조건이 깔려 있지. 됐어? 그래서 그 내용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제곱이고 2번이 안쪽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지금 보면 a가 양수일 땐 그냥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a는 지금 a가 양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지고 나온 거잖아. 맞지? 얘가 지금 요 성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한 거는 요 1번 성질이 되는 거지. 됐어? 그치?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랑 성질이 똑같은 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값이랑 같기 때문에 절대값 A랑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 A도. 너네 예를 들어서 절대값 2는 얼마야? 2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됐어?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성질이. 자, 일단 1번 잠깐 볼게.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2개 고르래. 2개. 1번 어때? 맞아 틀려? 4의 제곱근은 뿔마 2다. 어때? 맞아 틀려? 맞지 그치? 맞는 말이지. 그치? 맞는 말. 2번은 어때?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뿔마 3이다. 아니지. 왜 아니지? 왜 아니야? 응. 응. 그치. 음수의 제곱근은 없지. 그치?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0.3은 0.09의 음의 제곱근이다. 어때? 맞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제곱근 15는 뿔마 루트 15다. 아니지. 제곱근 15는 뭐라 했어? 그냥 루트 15. 그치? 뿔마가 안 붙은 그냥 루트 15. 그러니까 4번하고 2번이 틀렸겠지. 그치? 요것도 이제 학교 시험에서 거의 이제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1번이나 2번 정도에 나오는 그런 문제야. 되게 잘 나오니까 요거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 3번. 자, 이거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봐라. 이런 건데. 자, 일단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안쪽 제곱이니까. 그치? 양수, 음수를 따져야지. 음수네? 그럼 얘 어떻게 나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것도 안쪽 제곱인데 애초에 6은 양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나와? 6이겠지. 곱하기 6. 그 다음에 얘는 바깥에 전체 제곱이잖아. 이런 경우는 알맹이만 나온다고 했지 그냥. 얼마야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알맹이만 나오니까. 루트의 알맹이. 안쪽에 있는 거 12만 나오지. 12만. 그 다음 나누기. 얘는 어떻게 돼? 일단 요 놈은 어떻게 나와? 요 놈은 이것도 차근차근 하면 돼. 요 놈은 안쪽이잖아. 이것도 안쪽에 제곱돼 있고 음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안쪽에 제곱 어떻게 나와? 얘 요만큼만 얘기해봐. 요만큼 4로 나오겠지. 그치? 요만큼은 4.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4로 나오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요거는 이제 살아있잖아. 제곱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나온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얼만데? 앞에 거 얼마야? 9.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이겠지. 3. 그래서 계산하면 6이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이 대소관계는 그냥 누가 크고 누가 작냐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야, 너네 야, 2랑 3 중에 누가 커? 3이 크지? 3이 커. 당연하지. 그럼 루트 2랑 루트 3 중에 누가 크겠어? 루트 3이 크겠지. 왜냐면 루트 2라는 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그 값이잖아. 숫자. 맞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그거랑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그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3이 크지 않겠어? 제곱했을 때 3 돼야 되는 거랑 제곱했을 때 2 돼야 되는 거랑 당연히 3 돼야 되는 게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뭐 이건 뭐 딱히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어떻게 되겠어?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겠지.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똑같이 대소관계를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지. 뭐가 있지? 4하고 루트 17. 요 둘이 비교를 하는 거지.
하나는 제곱근이 없고 하나는 있고 이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곱근이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들어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4를 다시 루트로 표현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제곱이 들어가야 되지, 그치? 제곱으로 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6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누가 크냐? 큰 건? 오른쪽이 크겠지. 그래서 루트 17,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주면 돼. 별거 없어, 진짜.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 4보다 크고 6보다 작대.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x값을 구하래.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또 루트로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되고 거의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거 요 위에다 써보자. 뭐 루트로 만들어준다면 루트 16이고 얘는 루트 3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는 16보다 크고 36보다 작은 거니까 몇 개 있어? 이 사이에 자연수 몇 개 있어? 16보다 크고 36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있지? 에? 한 개 있다고? 16 아니 너 잠이 들겠냐? 16보다 크고 36보다 작은 자연수 19개 있지. 19개 그치 19개 19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면 그냥 루트만 없다 뿐이지 똑같이 이제 똑같이 풀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법은 두 가지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는 제곱을 할 때 부등식에서 제곱을 할 때는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음수가 포함된 상태면 제곱을 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음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안 돼.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음수가 하나라도 포함됐었을 땐 제곱을 해주면 안 된다. 왜냐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어. 그러면 3이 당연히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제곱을 양변에 하잖아? 그럼 1이고 9니까 당연히 그대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마이너스 4하고 3 비교했을 때는 3이 또 크잖아. 이걸 또 제곱하면 어떻게 돼? 바뀌게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숫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포함됐을 때는 함부로 제곱을 하면 안 돼. 됐지? 양수라는 게 확실히 들었을 때 전부 양수네? 그랬을 때 이제 제곱을 해도 되는 거지. 됐지? 요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6번 잠깐 보면 다음 중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1번 한번 볼까? 어때 1번은? 잘 맞나? 마이너스 루트 6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뭐야? 루트? 2는 루트 얼마? 4겠지. 어때? 1번 맞아 틀려? 맞지? 그치? 잘 맞아. 2번은 어때? 루트 26하고 5는 루트 25잖아. 어때? 이것도 맞지? 2번 맞아. 3번은 어때? 루트 0.01이지. 그 루트 0.1이고 이렇게. 어때 3번? 괜찮지? 보면 이제 100분의 1이고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 더 크겠지. 그 다음 4번은 어때? 루트 4분의 1이지. 루트로 표현하면. 그 다음 루트 3분의 1. 누가 커? 3분의 1이 크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사실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유형에 가까운데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x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루트 12x가 있대. 이렇게 12x가 있어. 그래서 요게 이 결과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제일 작은 자연수 x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요 안쪽에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지. 그치?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이 있을 때 제곱하고 이제 루트랑 만나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겠지.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이 제곱수가 된다라는 말은 결국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을 때 지수가 전부 뭐야? 짝수가 돼야지. 그치? 짝수. 그래야 우리가 제곱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소인수분해 했을 때 루트 10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수가 전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x는 최소한 뭘 갖고 있어야 돼? 그치, 3을 갖고 있어야지. 최소한 하나를.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뭐 2의 제곱을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3 곱하기 3의 제곱을 갖고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없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혹은 뭐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데 지금은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이 답이 맞겠지. 그렇지? 그래서 소인수분해 해서 계산을 한다. 지금은 이제 x가 곱하기로 들어가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기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소인수분해 하면 돼. 소인수분해 하면 루트 뭐야? x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맞지? 그럼 될 수 있는 x값은 뭐가 있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x값은 어떤 거? 2? 자연수가 되려면 x가 3이면 되지. 맞지? 3. 그러니까 3이 있어서 얘랑 이제 약분돼서 없애주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같은 경우는 3을 더 곱해갖고 더 크게 만들어서 짝수로 만들어주는 건데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크게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 왜냐면 x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분수, 소수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더 크게 만들어줄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얘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지. 지수가 홀수인 애들을 없애서 짝수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x가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개 있겠지 이렇게. 이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걸 물어보면 이제 3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뭐 비슷한데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해준다는 거 지수를. 근데 나눗셈은 이제 지수를 더 마이너스 깎아내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덧셈 43 플러스 x 이게 마찬가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x 중 가장 작은 놈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뭐가 있을까? x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6부터 있겠지. 그치? 보통 x도 자연수로 나오다 보니까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면 당연히 43보다 숫자가 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43보다 큰 제곱수를 찾는 거지. 그게 이제 49가 있고 64가 있고 81, 100 뭐 이렇게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49일 때. 그래서 x가 6일 때가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뺄셈 27-x. 자,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얘는 가장 작은 자연수 뭐 이런 것보다는 보통 이제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얘는 한계가 있거든. 얘는 한계가 있지.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곱수가 계속 끝없이 커지는 거다 보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제곱수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계가 충분히 있지. 그치? 왜냐면 27-x면 x가 또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27보다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럼 27보다 작은 제곱수를 따져보면 한계가 있잖아. 그치? 뭐가 있어? 일단 제곱수부터 따져볼게. 27보다 작은 제곱수 뭐가 있어? 25, 그 다음은 16, 9, 4, 1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25일 때 x는 2가 될 거고 16일 때는 11이면 될 거고 9일 때는 18이면 되나? 그치? 18. 그 다음에 4일 때는 23이면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26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잖아. 더 없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더해서 계산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좀 나오는 편이지 문제에서. 됐어?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자연수일 때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수일 때 x값을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게 뭔 차이야? 그치.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지. 자연수엔 0이 안 들어가니까 0인 경우는 안 썼는데 근데 정수라고 나와버리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루트 0은 0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맞지? 그럼 이때는 x가 27이라는 게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걸 좀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자연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수를 얘기하는지 이거를 좀 잘 봐야 돼. 대체 정수일 때는 0까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라 이런 말이지. 됐지? 그래서 9번 잠깐 보면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랑 저놈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B에 대해서 A, B 합을 구하래. 자 일단 해볼게. 252는 뭐야? 루트 소인수분해하면 뭐 나오냐? 4 63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7이네. A 이렇게. 이게 자연수가 된대. 그치? 그럼 A가 뭐 되면 돼? A가 우리가 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7이면 되겠지 그냥. 그치? 그러면 다 지수가 짝수가 되니까 제곱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7이고 그 다음 루트 자 B분의 216인데 216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가 또 자연수가 되려면 B는 뭐가 돼야 돼? 6 되면 되지 그치? 2 하나 3 하나씩 없애주면 되니까 그래서 B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 13이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리수와 실수. 무리수와 실수. 무리수와 실수.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수의 체계가 있지. 2학년까지 배웠던 수의 체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라는 걸 배웠어. 정수. 정수 안에 뭐가 있어? 정수 안에 음의 정수. 또 양의 정수 또 0 그치 3개가 있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1학년 때 맞지?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이 정수 중학교 2학년 니네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이게 그치? 이번 시험 범위에 배운 게 정수가 아닌 뭐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웠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유한소수란 거야. 순환소수가 들어갔잖아. 맞지? 그래서 이 유한소수, 순환소수는 다시 또 이제 소수에 분류해서 나왔는데 소수라는 거에서 우리가 유한소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었잖아. 요 소수는 이 체계랑 좀 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소수에 그냥 말 그대로 소수만 가지고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뉘었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하고 뭐로 나뉘었어? 그치 순환은 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 중에서 순환소수랑 유한소수만이 유리수 안에 포함되는 그런 놈이었다는 말이지. 그치? 우리가 배웠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배운 게 이거잖아. 이번에 배운 게. 맞지? 그래서 요게 두 놈만 딱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그리고 이걸 합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리수라고 했지. 유리수. 이렇게.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합쳐서. 맞지? 유리수의 정의가 이제 뭐야?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잖아. 맞지? 그게 이제 정의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분수꼴로 표현이 되니까 유리수라고 이제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애가 보통 파이 같은 게 들어가잖아. 맞아? 3.14, 1592 뭐 이런 거. 그치? 그럼 이거는 분수로 표현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됐으면 얘도 유리수에 들어갔겠지. 그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간단하게 무리수라고 부를 거고 유리수의 반대편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리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겠지. 됐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무리수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썼던 파이 같은 것도 있고 근호를 써서 사용하는 애들 루트 2 같은 거. 아까도 우리 제곱근 찾을 때 제곱해서 3 되는 거를 수학자들이 목숨 바쳐가며 찾았다고 했잖아. 근데 못 찾았다고 했잖아 결국. 그지? 계속 이제 숫자를 계속 1.73, 2 땡땡땡 계속 가보다가 한 뒤에 진짜 한 몇억 개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못 찾아갖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삶을 그지? 아무튼 그런 거. 그치? 그래서 어쨌건 뭐 얘도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인 거지.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루트가 포함됐다기보다는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루트 3, 루트 7 이런 애들. 그렇지? 그래서 이놈들까지 전부 무리수에 포함되는 숫자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근데 루트 4 같은 거는 어때? 얘는 무리수인가? 아니지. 이거는 이제 2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지. 얘가 꼭 이제 무리수인 건 아니겠지, 당연히. 2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놈들은 제외하고 근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들은 전부 무리수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죠, 실수.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수의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중3 때까지 배우는 수의 체계가 여기까지야.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물어봐 이걸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잘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 실수의 반대 개념까지 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합쳐서 또 뭐라고 불러. 딱 여기까지가 끝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아직 하나를 더 배워야 돼. 하나 남았어 아직.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지금은 실수까지만, 요까지만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12번 잠깐 보면 다음 중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래. 뭐 있냐 무리수? 파이 또 그거밖에 없어? 파이밖에 없어? 네? 루트? 이 0점 1, 2, 3, 4 5, 6, 7, 8 그치? 9 10, 11 이렇게 나왔는데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가겠지 그치? 이건 순환하는 소수인가? 순환 소수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겠지. 그러니까 쟤도 무리수가 맞지. 또 두 개가 끝인가 그러면? 진짜? 두 개가 끝이야? 그치. 마이너스 루트 1000은 나올 수 없지. 그치. 만이면 모를까 100이면 모를까 1000은 나올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니라서 마지막 것도 무리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 3개 정도가 있겠지 여기서. 그 다음에 제곱근 표인데 이 표는 그냥 읽을 줄만 알면 돼. 일단 표라는 거는 제곱근 안쪽에 숫자가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이거의 제곱근의 값을 양의 제곱근 그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 보고 읽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와 있는 제곱근 있지. 제곱 요 있잖아. 제곱근 요 값을 요 값. 여기서 앞에 두 자리 있지. 그냥 소수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에 두 자리 19까지는 왼쪽 세로줄을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 하나 그치? 세 번째 자리 숫자는 이제 위에 있는 가로를 읽어서 얘네랑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루트 1.92라는 거는 대충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이야. 정확한 값은 아니고 대충 1.386이랑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2.1은 뭐겠어? 루트 2.1. 루트 2.1은 얼마야? 1.449라고 하면 되지.
뒤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여기 2.1하고 0이랑 만나는 점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더하면 대충 2.835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실수와 수직선. 자, 이 우리 수직선이라는 거는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이 수직선이 그러니까 수를 나타낸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는 그때는 보통 이제 정수값을 찍는 걸로 많이 배웠을 거야. 0하고 1, 2, 3, 4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때 이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수값을 찍는 걸로 아마 배웠을 거야.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의 오른쪽은 양수값으로 점점 커지는 숫자고 0의 왼쪽은 음수값으로 점점 작아가는 숫자. 그렇게 해서 수직선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이 수직선 위에 우리가 점을 찍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숫자가 이제 실수까지의 범위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 실수의 범위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수직선 위에다 찍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부 다. 일단 정수는 당연히 찍었지 지금. 그치? 정수는 대략적으로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유리수까지도 가능하지.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은 경우를 어떻게 찍으면 돼? 3분의 1. 너네가 이 3분의 1을 수직선에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찍으면 돼? 0하고 1을 0하고 1 사이를 몇 등분? 3등분 했을 때 어디? 왼쪽에 있는 거. 첫 번째 거. 그치? 그게 3분의 1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맞아? 그치? 뭐 그럼 2분의 7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2분의 7은 뭐야? 3.5잖아. 그럼 3하고 4 사이에 정확히 가운데가 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충분히 우리가 몇 등분하고 몇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충분히.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까지는 찍을 수 있어. 대충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리수인 거죠. 무리수. 무리수는 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끝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 끝이 없기 때문에 대충 어디를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그치? 감을 잡을 수가 없겠지. 숫자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도형을 좀 이용하기로 생각을 한 거지. 도형을 좀 이용할 건데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지. 루트 2.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 구해보면 되잖아. 맞지? 피타고라스로. 맞지? 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여기 대각선을 x라고 했을 때 x제곱이 되니까 2가 x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2인데 지금은 길이니까 마이너스 제외하고 플러스 루트 2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루트 2니까 이 정사각형을 그대로 여기다 올리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이씨, 이게 무슨 정사각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대각선을 하나의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서 요 끝에를 잡고 그대로 내리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대로 내렸을 때 요 찍히는 점을 내가 P라고 하면 O에서 P까지 이 길이하고 요 대각선 길이하고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치? 막대기를 잡고 내린 거야. 그대로. 그치? 여기는 고정을 시켜놓고 그대로 내린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요 대각선 길이만큼 갔단 말이야. 맞지? 그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는 플러스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 2니까 결국 0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서 루트 2가 이 P의 좌표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P의 좌표는 루트 2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냐? 됐지?
그럼 우리가 이제 무리수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지? 무리수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도형을 이용해서. 이게 루트 2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이제 3등분해서 길이가 1이고 뭐 이게 3이고 이렇게 이 대각선을 만들었을 때 이 대각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각선이 아니라 요 길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루트 10일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마찬가지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루트 10의 길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따지면 도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같은 것도 있잖아. 파이도 마찬가지야.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가 뭐야?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가 얼마야?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2파이r이잖아. 2파이r. 2파이r인데 2파이r에서 여기 2r이 뭐야? 지름 아니야, 지름? 그러면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그치? 그럼 지름이 1이라고. 그럼 1 곱하기 파이니까 이 둘레가 뭐란 얘기야? 파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원을 여기 원점에다 올려놓고 한 바퀴만 굴리면 그러면 다시 찍히는 점이 파이가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원 위에다가 이제 뭐 잉크 같은 거 발라서 한 바퀴 굴리는 거지. 이해하냐 뭔 말이지? 그치? 그럼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마지막 그 잉크의 마지막 묻는 그 지점이 이제 파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다양한 길이, 모든 무리수를 이런 식으로 다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리수까지 해서 실수 전체에 있는 숫자들을 다 수직선 위에 각자의 점을 다 하나씩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온 게 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문제에서 물론 이걸 물어봐. 이 내용이 맞냐 물어보는데 그냥 이해만 잘 잘하면 돼. 1번 잠깐 보면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너 생각을 해봐. 요 2하고 3 사이에, 요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있겠어? 그냥 실수 범위에 있는 숫자가 2하고 3 사이에 무수히 많겠지. 그냥 단순히 유리수만 따져봐도 2.1, 2.01, 2.001, 2.0001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잖아. 맞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하나씩 다 찍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메울 수 있다는 거지. 실수로. 이 수직선을 여기 그 모든 실수의 모든 숫자들로 다 메울 수 있다라는 게 1번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2번은 뭐 같은 내용인데,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겹치는 점은 없다는 얘기지. 각자 자기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4 같은 경우도 여기가 그냥 이제 4 자리인 거고, 다른 놈이 들어올 수 없겠지. 왜냐면 4랑 똑같은 숫자가 4 말고 더 있어. 4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가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한 얘기지. 수직선 위에서 원점에서 오른쪽은 양수값, 그 다음에 왼쪽은 음의 실수에 대응한다. 뭐 당연하지. 그치? 당연한데. 4번은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 우리 2하고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를 만들 수 있다고. 유리수뿐만이 아니라 무리수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너네 2라는 건 루트 4잖아. 루트 4가 2잖아. 그치? 그럼 얘보다 큰 거를 내가 루트 4.1로 쓸 수 있고, 루트 4.01로 쓸 수도 있고, 루트 4.001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지, 무리수를. 맞아? 2랑 3 사이에.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를 만들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그러니까 이 두 수는 무슨 숫자든 상관이 없어. 서로 다른 그 두 수가 되게 가깝게 있든 멀리 있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됐지? 그래서 18번 잠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수직선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
그래서 이 길이가 이렇게 같을 때 P랑 Q에 대응하는 수를 차례대로 적으래. 요 대각선 얼마라고? 대각선 요 길이 루트 길이, 그치, 루트 2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럼 루트 2 마찬가지 이 대각선을 막대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쭉 내린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을 간 게 P니까 P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얼마? 뭐라 쓰면 돼? P의 좌표를. 그냥 생각을 해봐. 는 수직선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있어. 3이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5만큼 갔대. 5만큼 갔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 좌표 뭐야 이게? 8. 어떻게 나온 거야? 3 플러스 5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5만큼 갔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점하고 방향하고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길이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세 개만 알면 돼. 그럼 여기서 지금 P의 좌표는 시작점이 어딘데? P의 좌표의 시작점. 여기서 거꾸로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여기서 어디로 갔어? 시작점이 마이너스 1이면 얘를 기준으로 어디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겠지. 그치? 얼만큼 갔어? 루트 2만큼 갔어. 이게 그냥 답이라고. 간단하지? 그러면 Q좌표는 뭔데? Q좌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만큼. 그렇지. 그래서 PQ 좌표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 대소관계 이거는 사실 그치.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치?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당연한 얘기지.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는 당연한 거고.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네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루트 8하고 루트 3, 이런 애들이 대충 얼마인지 그런 것만 따질 줄 알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지. 루트 7 같은 걸 보면, 얘보다 작은 제곱수 쪽을 생각하는 거지. 누가 있어? 7보다 작은 제곱수. 4가 있지, 그치? 루트 4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소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7보다 큰 제곱수는 뭐 있어? 9가 있지, 그치?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제곱수. 루트 9가 있잖아. 그래서 이 루트 4라는 거는 2라고 알 수 있고, 루트 9라는 건 3으로 알고 있으니까, 대충 루트 7은 2점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루트의 값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걸 찾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7이라는 숫자의 양옆에 있는 제곱수를 찾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왜냐면 양옆에 있는 제곱수여야 그래야 이제 2하고 3 사이에 2점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이걸 조금 더 가서 루트 9가 아니라 루트 16으로 했다면 얘가 이제 4가 돼버리니까 2하고 4 사이에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2점 얼마일 수도 있고 3점 얼마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매하지. 그러니까 딱 한 자리 숫자, 그러니까 하나 차이의 숫자, 연속하는 자연수 그 사이에 놔서 대충 얼마인지를 찾는 거지. 그치? 그럼 루트 8은 얼마야 대충?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8이 얼마야 대충? 2점 얼마인가? 그치? 루트 9보단 작으니까 2점 얼마겠지? 그럼 마이너스 2점 얼마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3이 얼마지? 대충? 1점 얼마네, 그지? 1점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1점 얼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루트 2는 1점 얼마니까 더하면 2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순서대로 뭐야? 얘가 B, 얘는 A, 얘는 G가 되겠지. 그치? 오씨, 뭐야, 끝이네?